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이 발언을 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월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그냥 요약해드리면 좀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그동안은 모호하게 얘기해 왔는데 이제는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 그동안은 데이터를 계속 보겠다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모호하게.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상승 감소했고 그러니까 2%로 돌아가는 이 인플레이션 확신을 가졌다. 강한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6일에 아마 또 고용보고서 이제 실업률이 나올 텐데 지금 이제 시장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아지는 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신경 쓰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동안은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용어를 계속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번에 이런 방침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 부분을 가지고 50bp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월에 25bp 인하하는 확률이 이제 63%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올해 총 1%까지 금리가 인하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 자 일단 지난주 파월의 발언은 끝났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썸네일 제목을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28일이죠. 저녁 8시에 무료 특강을 진행하는데 원래는 어제까지 마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뒤늦게 공지를 보시고 신청할 수 없냐 이런 분들이 또 계셔서 신청 시간을 좀 연장했습니다. 내일까지 연장했으니까 여기 신청 링크가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도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만든 템플릿을 활용해서 좀 더 주식 초보분들이 기업의 적정 주가,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좀 실습형, 그러니까 이론은 좀 재미없잖아요. 이론형보다는 그러니까 저와 함께 따라 하실 수 있게 제가 교재도 드리고 좀 실습형으로 쉽게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 한번 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정 댓글 남겨놓을게요. 자, 엔비디아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죠. 블랙웰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은 다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이 블랙웰 출시가 연기되면서 실적에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에버코어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요. 자,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바로 직후죠.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아침일 겁니다. 29일. 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자, 투자자의 57%가 엔비디아 주가가 28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29일 실적 발표 이후에 120달러에서 140달러 사이에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한 당시에 엔비디아 주가가 129불이 아니라 한 123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20불 초반이라고 보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120에서 140달러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적어도 실적 쇼크로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57%가. 그리고 27%는 엔비디아 주가가 140달러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57%와 27%는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 84% 정도의 응답자가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가 적어도 급락하지는 않고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크다. 자,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고, 자, 그러면 뭐가 수상하다는 거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수상한 점, 좋은 의미에서 수상한 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MG 파이오니어 클럽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우리 회원분들에게 그 주에 있었던 일을 이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관리하는 이 기준입니다. 45주차에서 46주차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멤버십을 시작한 게 46주차가 된 건데, 매주 제가 관리하는 이 48개 종목들의 여러 가지 성장률 수치,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값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엔비디아의 이 컨센서스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2024년 매출 성장률이 97.83%였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99.03%.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언제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주 주말에 체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 주 동안 계속 모니터링 해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상승했다는 겁니다. 순위 컨센서스도 110%에서 111.84%로 지난주 대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종목별로 6주간 성장률 변화의 방향성을 보고 실적 결과 이후의 가이던스, 그리고 주가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계속 분석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매출과 순이익 상승률 이 변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순이익은 하락의 방향성이고 매출은 상승의 방향성, 이렇게 상반되는 경우는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순이익 성장률이 상승 방향이다가 또 하락의 방향으로 반전된 부분이 좀 찝찝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 찝찝함이 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가장 최근 주차가 45주차까지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이번 주이죠. 예, 여기 오타가 있는데 8월 23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차부터이니까 8월 26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엔비디아의 이 순이익 성장률이 최근 4주간 좀 혼조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 그러니까 EPS 성장률은 제 기준으로 42주차에서 44주차,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7월 26일에서 이 8월 16일 이 기간 동안은 좀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실적 발표 때 뭔가 어닝 쇼크가 나온다던가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우려감이 있었고, 매출 성장률 역시 45주차, 그러니까 이 시기 8월 16일에서 23일 이 시기에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뭔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 부정적인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바로 앞두고 다시 매출과 순이익 컨센서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또 괜찮은 자료여서 이 자료도 공유해드렸는데, 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글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높이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높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이번 주 수요일에 무료 특강에서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자료의 한 페이지인데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컨센서스 높이와 방향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년도 실적 대비 이제 올해 실적 예상치가 전년도 대비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대한 걸 높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 실적이 100억인데 올해 실적이 120억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매출이. 그러면 전년 대비 약 20% 상승하는 걸로 애널리스트 이제 실적 예상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주기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주는데, 이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가.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120억이었다가 한 달 후에는 110억으로 낮춰지고, 또 다시 한 달 뒤에는 다시 100억으로 낮춰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방향성이 계속 하락의 방향인지 또는 상승의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년 대비 얼마 상승할 것이다 이것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 방향성까지 같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널리스트의 이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의 흐름이 보통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지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통 기업의 내부자들로부터 정보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회계 담당자 또는 뭐 CFO 또는 관련된 부서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28일이지만 여기 회계 담당자들은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실적이 어떻고 가이던스가 어떤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임직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이제 이 투자 IB들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회사 M&A 하고 나서 이제 상장사의 임원으로 어느 정도 근무를 할 때도 그러니까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과 이런 투자 IB들, 뭐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과 이 개인적인 인맥이나 개인적인 친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점심을 같이 먹거나 또는 뭐 전화통화 또는 뭐 술을 한잔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니네 회사 실적 발표인데 어떻게 잘 나올 것 같냐 아니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이 내부자에서 내부자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정보를 이제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던가 기존에 제시했던 것들보다 조금씩 올라갈 것 같다라던가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이런 또 커뮤니케이션이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숫자의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이런 기업의 내부자나 애널리스트 같은 이런 분들보다 정보의 흐름이 가장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 측면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호재나 악재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서가 가장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미묘한 변화를 미리미리 캐치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연구해 오고 있었고 지금까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그리고 올 2분기까지 이렇게 제가 관리하는 이 48개 종목을 분석해 오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 값을 얻었다는 거죠. 자, 더 자세한 얘기는 이번 주 수요일 무료 특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의 이 방향성, 이 변화율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 일치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얘기입니다. 이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 방향성이 지금 엔비디아처럼 상승의 방향이었냐 또는 이게 음수, 마이너스, 하락의 방향이었냐 이거에 따라서 실적 결과, 그러니까 어닝 결과와 가이던스 결과가 일치했는가 제가 이걸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 변화가 상승의 방향이었을 경우에 이 어닝과 가이던스도 상승,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그 어닝과 가이던스가 나와서 주가까지 상승했는지 아니면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 변화가 하락의 방향성이어서 어닝 및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하락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의 패턴이 일치하였는가를 작년 4분기부터 지난 1분기, 2분기가 쭉 이제 분석해 왔을 때 약 70% 확률로 일치하더라고요. 이 방향성이. 자, 그리고 이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 여기 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상승, 한쪽은 하락. 이런 경우는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 중 어떤 패턴과 일치했는가. 그러니까 순이익이 상승하는 패턴 또는 매출이 상승하는 패턴. 어느 쪽이랑 일치했는지를 봤더니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더 좋았을 때와 어닝 결과나 가이던스가 좀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매출보다는. 근데 이거는 지금 2024년 1분기 기준이고 2분기는 이쪽 일치하는 패턴이 좀 더 올라갔어요. 5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60% 가까이 올라갔는데 한 60%는 돼야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이 서로 상반되는 케이스는 분석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치하는 경우만 찾아보자라고 했었는데 자, 상반되는 경우를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종목 중에 뭐 이런 케이스죠. 예, 매출과 순이익이 이렇게 성장률이 상반되는 케이스. 근데 스노우플레이크도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을 거예요. 하락의 방향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자, 어쨌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출, 순이익, 성장률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이 순이익 쪽을 많이 따라가더라.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쪽을 많이 따라가더라 라는 것이고 엔비디아의 케이스는 이게 이제 또 변화량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것도 봤냐면 이 매출과 순이익 변화량의 수치가 5%를 기준으로 해서 5% 미만인 경우와 5% 이상인 경우를 구분해서 또 생각해 봤는데, 지금 5% 미만인 경우는 또 그렇게 큰 변동성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순이익과 매출의 성장률 변화가 상승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이번 주에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변화량 자체가 크진 않다는 점은 우리가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서 좀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또 프로그램 개발을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데이터의 연관성을 찾으면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템플릿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엔비디아도 좀 팝콘 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현재까지는 엔비디아의 이 성장률 컨센서스가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번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아직 며칠 남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데일리로 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계속 저는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수요일 무료 특강에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날 마침 공교롭게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일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안녕.